가장 좋은 차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약간 무리했습니다. 택시를 처음 갖고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허투루 근무한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총 매출이 카드 기준으로 1억 좀 넘었어요. 이게 뭐 제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조뺑 친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성적표가 있어요. 0.1%잖아요. 이게 0.1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지역 상위 0.1%네요. 은행이든 공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뭐 공무원이든 군이든 경찰이든 퇴직한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직종 1순위가 제가 볼 땐 개인 택시예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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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카터뷰입니다. 폴리에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 그리고 차주님들 만나서 실제 경험과 가감 없는 이야기를 담는 채널인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기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매출 1등을 찍으신 적이 있으신, 그리고 관련해서 TV에도 출연을 하셨던 기사님인데요. EV9을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EV9 운행 이야기 그리고 하루 수입, 기사님의 1등 노하우까지 전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54세 전찬석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택시 경력이 2년 9개월이고 협동조합 3개월,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는 한 2년 6개월 되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력이 길진 않으시거든요. 원래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택시를 시작하셔서 원주에서 계속 운전을 하신 건가요? 예, 뭐 저는 올해 54살인데요. 91학번입니다. 대학교 91학번인데 군대 갔다 오고 97년도에 이제 IMF 터지던 해에, 그때 이제 은행들도 막 망할 때인데 저는 어떻게 운 좋게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3년쯤에 이제 원주에 책임자로 와서 있다가 2005년부터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한 10여 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도 좀 했었고, 택시 운전을 원래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는 한 2017년쯤인데 그때 다른 걸 좀 하다가 2022년부터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원주에 와서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제 또 택시를 하게 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택시를 시작하시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2017년쯤에 이제 택시를 알아볼 때는 그때는 이제 부재라는 게 있어서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개인 택시를 하려면 회사에서 한 3년간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어떤 영업용 그 경력이 3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건 다른 걸 그냥 하면서 굳이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냥 한 4, 5년 좀 그냥 갇혀서 조용한 곳에서 있고 싶다 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년 말에 부재가 풀리고,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 영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사고 5년 경력이면 개인 택시 양도양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택시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택시를 직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와 완전하게 삶이 이제 바뀌셨겠네요. 삶이 바뀌었죠. 네, 오늘 제가 기사님 출연 신청하신 거 봤을 때 이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이었거든요. EV9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계신데요. 예. 전국에서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서울에서는 저는 지나가는 것조차 이제 EV9 택시는 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어떤 차로 운행을 하셨었나요? 협동조합에서 3개월 있을 때는 이제 니로를 했었거든요. 전기차, 기아 전기차 니로를 했는데, 네. 비록 3개월이지만은 그 차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좋은 차다. 크게 흠잡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제가 뭐 니로만 타봐서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자동차 매장 가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뭐 다른 EV6도 봤는데 택시용으로 쓰기에는 니로는 참 적합한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샀을 때도 니로 플러스를 사게 됐고요. 니로 플러스는 차는 작지만 뒷공간이 높아서 이제 여자 손님 혼자 타더라도 공간감이 좀 있고, 차가 좀 작다 보니까 뭐 골목이나 아니면 유턴 그런 데서 특화되어 있어서 지금도 단종은 됐지만 니로 플러스는 괜찮은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하나 흠이 있다면은 충전 거리가 짧다는 거, 그게 좀 흠이었는데, 니로 플러스가 단종되면서 EV3가
그 보완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 니로 플러스가 단종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단종되고 이제 그 자리를 EV3 그 예. 차가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EV9을 그러면은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EV3를 그대로 확대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디자인이 가장 비슷한 게 EV9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2년이 지나야 이제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년이 지났을 무렵에 물론 더 탈 수도 있죠. 차를 뭐 그쵸, 더 한 7, 8년도 탈 수 있는데 어머니 뭐 성당 모셔다 드리더라도 그렇고 가족을 어디 뭐 데려다 주더라도 그렇고 내가 원주 시민들을 뭐 그냥 어디 모시더라도 그렇고 또 내가 그냥 타고 다니도 그렇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차를 한번 타보자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 그래서 약간 무리했습니다. 예. 가장 좋은 차를 타보자. 나도 타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 가족, 본인 그리고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차를 무리해서 사셨다는 게 바로 이 EV9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차는 정말 좋고요. 뭐 골목 들어갈 때, 뭐 좁은 골목 들어갈 때 아니면 유턴할 때 차가 좀 휠베이스가 길어서 차 길이는 그랜저랑 비슷한데 한 번에 돌리긴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뒤로 했다가 다시 돌리려고 그러면 옆에 차들이 따라 붙으면 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뭐가 차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얘 왜 안 움직이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걔 내가 붙어가지고 안 움직이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차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 중에서 뭐 펠리쉐이드, GV80 네. 그리고 BMW X7 같은 차들 저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차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그런 차를 소유하고 계셨다가 EV9으로 바꾸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네. 차 정말 좋다. 그리고 그 동료 기사분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내 차를 한번 탔던 손님인데 EV9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그 택시를 타가지고 하더래요. 물론 그분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차를 뭔가 바꿔야 되는데 EV9도 뭐 그 후보 중에 있었겠지만 아무튼 뭐 타보고서 최종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커서 불편한 점 살짝 있는 거 외에는 너무나 만족을 하신다고. 그렇죠. 뭐 하셨네요. 컵홀더 같은 거 살짝 덜걸거리는 거 네.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 다른 거는 뭐 단점은 단 1도 없어요. 아, 차가 크다 못해 컵홀더까지 크군요. 예. 그래서 소리가 약간 좀 그게 있는 거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원주역입니다. 이게. 여기 원주역을 지나가고 있네요. 마치 인천공항 같이 생겼는데요, 살짝. 아이 느낌이? 지은 지 얼마 됐어요? 새로 옮긴 지 이제 한 4년? 네, 새로 5년? 옮겼군요. 네. 네, 그러면 EV9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 뭐 일반 사람이 구매하려면 1억 가까이 하는 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풀옵션을 다 넣었을 때 1억이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사면은 뭐 한 7천만 원 좀 안 되거나 뭐 그 정도면은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형이에요. 연비 네. 같은 것도 충전을 얼마나 자주 하시고. 연비는 지금 보시면 나오죠. 여기 지금 비춰지나요? 네, 보입니다. 6.5 나오는데 저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뭐 촬영하시니까 천천히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보통 한 5, 날씨 추우면 뭐 4.5, 5 나오는데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이게 배터리가 99.7인가? 킬로와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와요. 500에서 600. 예, 근데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500 언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운전을 좀 더 부드럽게 한다고 치면은 600 이상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차를 맨 처음에 뽑았을 때는 600 이상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신 거죠? 전혀 무리가 없죠. 아파트에도 충전기가 있는데 네. 저는 아예 그냥 충전기를 그냥 집밥용 충전기를 사무실을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네. 아예 그냥 따로 설치했어요. 한 4개월 전에. 한 달에 거기서는 한 15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급속으로 충전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한 15만 원 정도 나와서 충전 요금은 한 달에 30만 원, 35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집밥용을 설치하기 전에는 한 6, 7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타는 주행거리가 한 8천, 9천 되거든요. 8, 9천 킬로요? 예, 많이 타는 거죠, 뭐. 예. 한 달에 유류비가 30만 원 정도, 8, 9천 킬로를 타시는데. 더 들죠? 한 35, 40 언더. 35에서 40 언더. 예. 네, 근데 확실히 근데 예전 같으면 한 70 들었으니까 30이 전략 된 거고요. 네. 제가 충전기 설치하는데 200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년이면 충전기 값을 일단 뽑는다고 봐야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서 바로 설치를 잘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운행하시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하루에 몇 시간 운행하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택시를 맨 처음에 한다 그럴 때 집에서는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네. 뭐 맨날 그냥 놀고 뭐 그냥 그냥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저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제가 택시를 처음 갖고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허투루 근무한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물론 쉬는 날도 있죠. 쉬는 날도 있는데 네. 근무하는 기준으로 말하면 거의 맨 처음에 초반기에는 가족들이 잘 때 들어가고 가족들이 깨기 전에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게 성실하게 했어요. 왜냐면 뭔가를 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대뽀로 해보자. 무조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2달 정도 하다가 네. 그 무슨 뭐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택시 관련 영상들을 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게.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올바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처음에 일단 무대뽀로 시작을 해보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영상 같은 거 보셨을 때 보니까 이제 또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드셨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가리지 않고 콜 받고 잘 다니고 친절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안 되고. 네. 아니 뭐 손님이 짜증나게 하는데 네. 짜증을 안 낼 수 있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면은. 사람은 아 그럼요. 예. 쉽지 않죠. 예. 근데 뭐 그냥 뭐 내려라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걸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는 거고요. 무슨 뭐 승차 거부도 아니고 네. 손님이 먼저 무리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 쉬시는 건가요? 아 쉬는 거는 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쉬는데요. 따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내가 무슨 요일은 쉬어야지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네. 아 올해가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가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엔 꼭 그렇게 하려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앉아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딱 하루 그냥 쉬고서 아니면 반나절을 2번 쉬더라도 지금 앞에 보시면 다 이게 강원도 원주가 산이 많거든요. 네. 가서 좀 걷고 뭐 한두 시간 걷고 운동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그 몸무게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쉬는 날을 따로 하루 정해 놓고서 하루 반이든 간에 좀 정하고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오래 운전하시려면은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쉬시는 날 정하지 않고서는 이제 열심히 계속 달려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수입도 발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보면 야 너 뭐 택시 열심히 한다면서 너 돈 많이 벌었다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원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원주는 작년 8월 5일에 그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랐어요. 4,600원이요? 예. 네. 작년 8월 5일. 근데 이제 서울은 벌써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 말에 4,800원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원주보다 기본 요금이 더 200원 비싸요. 그리고 요금 제도도 서울이 더 좋아요. 야간 할증도 그렇고. 아, 네. 그런데 이제 영업 환경이나 뭐 물론 서울은 뭐 길도 밀리고 또 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있는 그 할증 시간에는 가급적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잘라고 쉬려고. 그때는 근데, 주무시고요. 예. 네. 근데 물론 그 시간에 가끔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낮과 아니면 오후 밤 그때까지 환산해 봤을 때 시간당 25,000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당 25,000원이면은 뭐 이것저것 떼고서 2만원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자기의 순수익은. 근데 사실 뭐 밤에 어디 공장 나가서 일해도 시간당 15,000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주휴수당 제외하고 네. 퇴직금 제외도.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하는 일이지 이게 다른 어떤 직업보다 월등히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함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네. 내가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커다란 부채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퇴직을 앞두신 분들 그러니까 한 60세 전후 되시는 분들이 놀기는 그렇고 하니까 내가 주 5일 정도 근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분들도 누구나 한 달 매출 500만 원은 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매출 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한 달 매출 500만 원이 가장 적정한 매출이고 그리고 나의 취미 생활과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매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500만 원 매출이면은 순수입은 한 350에서 400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뭐 어디 그 최저임금 받고 나가서 공장 나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20대 중반이든 30대 초반이든 간에 사회 초년생인데 직장생활 뭐 쉽지 않고 아니면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금력만 있다면 저는 추천드려요. 중소기업보단 낫습니다. 그러니까 강소기업보다는 못한데 네. 중소기업보단 나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찝어서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네요. 또 저랑 같이 그 가끔가다 만나는 동료 택시 기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는 동의하고 왜냐면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겪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월급이나 그 급여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돈 때문에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예. 조금의 자유로움도 있고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중소기업을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 주신 거네요. 예, 최고의 장점이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쉬려면 쉬고 일하려면 일하고 낮술 먹고 싶으면 낮술 먹으면 되고 네. 술 깨고 밤에 일하고 싶으면 일하면 되고 네. 물론 음주운전은 안 되지만 그건 안 아무튼 되죠. 뭐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죠. 작년에 나온 그 영상 있잖아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원주 지부에 전화했더니 1억 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원도 개인택시 조합에다가도 한번 물어봤죠. 궁금해서 제가 몇 등 정도 됐을까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조합원님이 1등이라고. 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매출이 1등이셨던 건가요? 아, 개인 택시에서. 그러니까 법인 택시는 모르고 네, 개인 택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개인 예. 택시 기준 매출 1등. 그러면은 1년간 총 그 수입이 어느 정도였나요? 총 매출이 카드 기준으로 1억 좀 넘었어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인데 이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개인 사업자가 이제 간이 과세자라 그러는데 네. 간이 과세자의 기준이 매출이 8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3년 그리고 4년까지는 매출 8천만 원을 맞추고 좀 쉬는 기사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들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계셨을 텐데 그 작년에 금액이 상향 조정된 거예요. 1억 400으로. 네. 그러니까 1억 400이니까 더 올라간 거잖아요. 네. 한 2,400 정도. 네네.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200이 더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억,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택시 요금이 3,8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8월 5일까지. 그러니까 3,800원 기본 요금 택시 요금으로 매출 1억 카드 기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매출 기준으로 1억, 카드 매출 기준으로 1억 이상 넘은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부러 금액을 줄인 사람은 없다. 없다. 왜냐면 1억 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 제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조뱅 친 건데 이거 뭐 이 정도 표현은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내가 뺑 친 건데 이거는 저는 좀 줄였어요. 한 20일 정도 일 안 하고. 네. 좀 줄인 건데 현금까지 하면 좀 더 되죠.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누구보다 많이 하신 거니까. 죽어 이러다 죽는다고 진짜 죽는데 근데 물론 효율적으로 했어요.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아무리 효율적으로 해도 택시가 밖에 굴러가야지 요금이 나오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콜 받아 움직이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시간량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뭐 좀 장거리 콜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뭘만 노린다고 해도 되거나 그런 거 없죠. 예. 꼭 그렇게 뭐 하나 노리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는 계속 굴러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거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는 뭐 월급이 뭐 7, 800만 원 정도 됐던 건가요? 그렇죠. 환산하면 그렇죠. 월급이 환산하면요? 800이면은 곱하기 12하면 9,600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올해는 그 정도로는 일을 안 하셨나요, 혹시? 올해는 작년보다는 줄였는데 작년보다는 줄였지만 그래도 뭐 조금 적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아직도 올해는 40일 남았지만 네. 뭐 그냥 좀 더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성적표가 있어요. 네, 성적표. 이게 뭐냐면 어제 네. 0.1%잖아요. 이 우리- 0.1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네. 지역 상위 0.1%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 이제 목요일도 0.1. 0.1%네요. 그래서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일부러 좀 미리 바짝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미리 바짝이라기보다는 학교 한 이틀은 네. 그래서 좀 돌아다녀야 모양이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닌 거죠. 근데 상위 1%도 아니고 0.1%면은 100명 중에 1등이 아니라 1000명 중에 거의 1등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택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산사가 이제 그 원주는 팀원이에요. 이 네. 미터기가 강원도는 아마 춘천, 강릉 제외하고 다 팀원이로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팀원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개인 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4,500대 되는데 이제 춘천, 강릉 제외하면은 한 3,000대 빠지거나 뭐 3,000대 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0.1%면은 한 3, 4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순위는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1등일지 같습니다, 뭐 4등일지 몰라도 일단 오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제가 서울이나 경기 택시만 많이 타봤지 예. 지방 예. 서울 외곽에서 다른 택시는 처음 타봤거든요. 원주 예. 택시, 강원 택시가 오늘 처음이에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것 같고 꾸준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뭐 별도로 식습관 혹은 뭐 운동 루틴 이렇게 체력 관리하시는 비법도 있어요. 체력 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체력 관리를 못해서 네. 좀 몸뚱아리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우나 1년 끊어서 네. 그냥 사우나 하면서 충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우나 옆에 헬스클럽도 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뭐 30분 1시간 뛰어도 되는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차라리 그냥 30분 자고 먹는 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차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군것질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잠깐만.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먹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드세요. 갑자기 주시네요. 아, 네, 초콜릿인가요? 나 하나 먹을래. 네, 드세요. 됐습니다. 네. 수시로 이게 뭐 주워 먹고 뭐
커피도 그냥 아메리카노나 먹으면 되는데 뭐 아이스크림 막 단 거 먹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여러 개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금방 찌죠. 네. 재밌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예. 택시 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많죠. 제 영상을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뭐 택시 기사님 타시는 뭐 이 소나타가 어떤지 그랜저가 어떤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점점 이 기사 그 직업 쪽으로 여쭤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가죠. 네, 구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 댓글에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또 실제로 운행을 전국에서 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그쪽 뭐 서울은 어떻고 뭐 이쪽 지역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봤을 때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은퇴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세상인데 예. 요즘에 택시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지 비전 같은 것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지금 이제 만 60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내년에 66년생이란 말이에요. 66년생이 예. 내년이면 그쵸. 올해 65년생이고 한데 65년생 뭐 예전 같으면 진짜 환갑 할아버지인데 지금 만 60이어도 뭐 그냥 형님이거든요. 그쵸, 근데 형님. 그 분들도 그렇고 저도 72년생이지만 그리고 저보다 이제 뭐 한 4살, 5살 이상 어려도 뭐 77년생 계속 아기를 많이 낳던 세대잖아요. 베이비붐 세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은행이든 공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뭐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퇴직한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직종 1순위가 제가 볼 땐 개인 택시예요. 1순위가요?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제 주위 사람들이. 나 택시 하려고 그런다고. 아, 왜냐면은 네. 그냥 뭐 자기 자가용사만 하나 뽑아서 끌고 다니면서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5천이고요. 원주가 제일 싸요. 1억 이 5천이요? 강원도에 있는 빅3시 중에서는 춘천 강릉은 1억 한 9천씩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가 택시의 어떤 매매할 때 매매가는 더 싼데 근데 제가 볼 때 영업하기에는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네. 물론 인구가 많으면 택시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춘천 강릉보다는 좀 영업하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물론 뭐 강릉은 관광지고 춘천은 또 뭐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장점이 있는 도시긴 하지만 일단 영업 환경이 나쁘진 네. 않은데 비해서 개인 택시 값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는 뭐 모든 택시를 모르지만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원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상향할 거라 보고 그리고 뭐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팔고 나갈 때 이제 그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어설픈 자영업 같은 거 괜히 했다가 월세 나가고 임대료 내고 네. 하는 것보다는 이제 택시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현명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다니다 보면은 점포 임대 뭐 아니면 상가 매매 그런 게 진짜 많이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네.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나가는 상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건데 퇴직하고서 뭐 자영업 하다가 말아먹게 되면은 뭐 투자 비용 다 까먹는 건데 뭐 택시는 뭐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한결 장점이 있다고 봐야죠. 아까 제가 제 나이를 말씀드렸지만은 택시 기사 치고는 젊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택시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제 나이 이후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마지막 직업이에요, 그죠? 그쵸. 왜냐하면 50대 중반에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이걸 한다? 그러면은 진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지만 그만큼 또 장점도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힘든 것도 있죠. 근데 힘들고 장점 그런 것들은 하다 보면 다 해결돼요.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시기가 두려우면 뭐 법인 택시에 사람 뽑으면 그것도 해볼 수도 있고 서울에 어떤 뭐 영상 보니까 뭐 파트타임처럼 또 법인 택시를 할 수 있더라고요. 몇 시간 가서 해보고 파트타임이요? 예. 네. 그렇게 체험을 해보면 아 이게 나한테 좀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앞에 지금 덤프트럭 가지만 덤프트럭이 뭐 큰 차들이 택시보다 더 돈을 잘 벌고 뭐 그런 점도 많겠지만 또 나름 또 단점도 많거든요. 네. 저는 뭐 덤프트럭은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아주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기사님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운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뭐 저는 저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냥 뭐 이거 하다가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하겠죠 뭐. 예. 네, 인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예. 원주 시내를 누비시는 오늘의 전찬석 기사님이신데요. 예, 예. 유튜브 채널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유튜브는 그 내가 부른 택시라고 내가 부른 택시요? 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되게 잘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그리고 막말도 잘해요. 네.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저랑 좀 이렇게 오래 간 사람들은 다 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 뭐 누굴 뒤통수 친다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게 나는 좀 아직까지는 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 중에서 그 개인 택시 양도양수 교육 받으러 가가지고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양도양수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상주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참고하세요. 뭐 네네.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교육 영상 그리고 신규로 입문하시는 영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까지 촬영해서 네.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그 영상까지 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찬석 기사님 원주로 와서 제가 만나봤는데요. 실전 경험과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그런 물론 기사로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운행을 많이 하시면서 느끼신 점 그런 내용들 지금 잘 공유를 해주셔서 현실적인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사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신규 기사님들을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 현실 가이드 꿀팁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어지는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폴리에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 차주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댓글 많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코드를 찍어주세요. 동어사망코까지 사주시는 기사님. 어디? 제가 사드리는 됐어. 제가 사드리는 했는데 됐어. 듣고 완료하시고 아까 됐어. 이거 왜 써줘? 뜨끈한 국밥까지 오늘 사주셨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